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국이 계속 혼돈 중이고, 예,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예, 깊은, 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농담 삼아서 홍길동전에 나오는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확하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세상, 침묵을 강요당하는 세상, 이 선거 방식 뒤에 누가 있습니까? 뭐 여기서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식 수준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이념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대한 어떠한 그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했으면은 도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만큼 우리 사회가 중국화 되어 있다는 것.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우리가 국민들의 손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되는 거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국민들은 거기에 길들여지고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그들이 이제 어떤 미끼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건 뭐 10년, 20년 진행되어진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나라에서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소 힘들지만 낙관적으로 봅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한의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 어떤 뭐랄까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 불편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자의 말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역사의 신을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죠. 이 글이 굉장히 간단한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춘추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춘추 공부하는데 춘추가 이런 식의 글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상에 어떠한 뜻이 숨어져 있긴 있다는 거죠. 자, 소은병에 설사가 멈추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죠. 설사가 멈추었다 그럼 좋은 징조죠. 이거는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죠. 그런데 머리가 띵하고 아픈 게 아니라 어지럽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다. 아니 왜 설사가 멈추었는데 어지럽고 또 때에 따라서 시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시자하고 이 시시 두 개를 쓴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 같은데 솔직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시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려면은 시시를 쓸 필요가 없죠. 때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스스로 저절로 뭐라고 하는 것 이러한 용어들 무언가 이렇게 우리 머리에 이렇게 그 씌어져 있는 것 우리가 모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무엇인가 이렇게 그 압박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두연과 잠오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다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증상에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는가? 이건 분명히 목격을 하고 이와 같은 병증을 목격을 하고 기록을 해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글이죠. 이게 도대체 왜 하리가 중요한 것은 왜 설사병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것이 왜 위중의 위험한 증상으로 결과가 초래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두현이라고 하는 것은 혼운이다. 이건 전통적으로 어떤 해석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어지러운 병이죠. 어지러운 것. 울모, 모는 정신이 혼침해가지고 정신이 조금 어지러워가지고 마치 어떠한 물건이 그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약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게 바로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 혼침, 정신이 어찔어찔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물건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종근감에 왕호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말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자마자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설사병이 멈추게 되면 병은 마땅히 치료되어야 되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사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리어 자,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 도리어 위태로운 증후가 되었으니 이것은 양이 회복되어서 설사병이 끝인 것이 아니다. 이게 멋있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양이 오히려 완전히 다 말라버려 가지고서 탈진되어 가지고 설사도 다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다 탈진되어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설사가 멈췄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될 어떤 진액이라든가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아주 좋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어떤 견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좋다. 제가 이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발상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양이 양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인 이유는 때문이다. 반대로 음이 된 이유는 양 때문이다. 자, 본래 양은 서로 뿌리를 이렇게 같이 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서로 의부한다. 서로 음과 양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액이 고갈되어서 설사가 이제 배출되어야 될 어떠한 진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양이 자기가 의탁할 바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번에 또 양의 양지 사다 집이다. 양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말도 하죠. 혈은 기지사다. 이런 말도 추석 가운데 나옵니다. 기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세에 쓰는 말이죠. 이거 다 똑같은 이론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집이다. 그 집이 없어져 버리면 양도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양은 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이 의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독양이 홀로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어지럽고 시시자모하게 되니 얼마 안 있으면은 양도 또한 망한다. 왜? 음이 고갈돼 버렸으니까.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양이 먼저 끊어지게 되면 진액도 또한 망하게 되고 진액이 또 먼저 망하게 되면 양 또한 끊어지게 된다. 어찌 현상에 있어서 도금과 독양의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금계유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현상에도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지라고 하면은 음이 극한 상태예요. 음이 극한 상태.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달인데 음이 극한 상태인데 그 음이 극하는 상황에 도달되자마자 그 시기가 이르자마자 맨 밑에서는 양의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의 기운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하면은 통하고 통하면 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극한 상으로 도달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 그러니까 자연 철학과 인문학을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인의 예지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 현상이에요. 인의 예지를 자연 현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의학 시간에 배웠듯이 생장수장이라는 것을 도덕률로 얘기했을 때 인의 예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한나라 때 동중서에 의해서 신이 들어가 가지고 인의 예지신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주자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자,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도금과 독양의 이치는 없다. 다만 음에 가깝다. 지음에 가깝다. 거기에도 양이 있는 겁니다. 양에 가깝다. 지양이다. 거기에도 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논리적으로 쓴 글이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글도 또 마찬가지로 소음병에 사역 오한하고 이렇게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지골랭, 사지골력 이것의 약자죠. 손발이 완전히 차고 오한하고 몸이 움츠러지고 추워져서 몸을 이렇게 움츠려지고 맥이 이르지 아니하며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이죠. 몸이 이르지 아니하며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는 얘기죠. 번하지 않고 번이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번하지 아니한데 조증만 있는 경우는 위태롭다. 이것은 저도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양이 먼저 끊어지고 나서 도금이 이 경우 양이 먼저 끊어져 도금이 의지할 때가 없는 것이다. 걸랭이 극심하고 생기가 장차 끊어지려고 하는 경우 반번자는 도리어 몸에 번열감이 있는 경우는 회양지조죠. 이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번하지 않는데 조한 것은 이것은 유무양이니 고로 사다. 이것은 그 옛날 사람들의 보통 해석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번과 조를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계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계적 해석.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번조하지 않냐, 번열감이 없는데 조하는 경우는 위태롭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는 우리가 보통 통맥 사육탕을 쓸 수가 있죠. 생기가 이미 끊어져서는 이와 같은 처방이나 이거 가지고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거 위태롭다, 죽는다 이런 조문이 나오면은 솔직히 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와 같은 글 하나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요 하나에 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죠.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미 맥이 없고 손발이 차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위태롭다는 거죠. 자, 이 조문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음병이라고 일단 전제 조건을 이렇게 깔았기 때문에 소음병으로 진행돼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기력이 탈진이 되어 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갑자기 숨이 까딱까딱하다는 건 뭐냐? 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이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죠. 이것은 위태롭다. 우리가 느껴봐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숨이 멈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같이 그 해석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 조문에서는 PIN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앞 조문에서는 두연, 시시, 잠오라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씻고라 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씻고하고 두연, 시시, 잠오하고 이 씻고라는 거, 이 그 병증은 한번 읽게 우리가 일견 볼 때 서로 비슷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이치는 사실은 하나다. 그 병리는 하나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소음병의 식고와 태음병 같은 데서 천이흉만 단기와 어떻게 보면 그 병증은 오히려 여기서는 비록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병리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료 방식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음병하고 막 이럴 때는 이미 양기가 완전히 이탈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처방은 한계가 있죠. 결국은 부자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거가 이미 다 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상한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나이와 남녀노소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죽음에 이르는 노인들에 나타나는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음병의 맥 미세 침하고 여러분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죠. 맥이 미하면서 아주 세하면서 침하다. 정말로 아주 맥이 진짜 간당간당한 거죠. 단지 눕기만을 좋아하며 단지 눕기만을 좋아하며 눕고 싶은 거죠. 사람이 우리가 조금만 몸에 피곤해도 막 눕고 싶죠. 그런데 땀을 흘릴 때 번조하지 않으나 스스로 구토하고 싶다가 5, 6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혼자 저절로 설사병을 하고 다시 번조로 인해서 번조증으로 인해서 눕지를 못한다는 거죠.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경우는 죽는다. 위태롭다. 그러니까 죽음에 그 이르는 사람의 어떠한 맥상이라든가 어떤 징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해서 저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 대체로 우리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발열의 징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양병에 모두 다 이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발열하는 것은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환자가 양기를 완전히 그 손상이 되어지면 능히 우리가 진액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진액을 보호하지 못하고 땀을 계속해서 저절로 흘립니다. 땀을 계속 흘려가지고 심하면 정말 비 오듯이 땀을 쏟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그 발안을 했더니 태양병 조문에 나오잖아요. 개지가 부자탕에 제가 잘 인용하는 거. 저거는 그 조문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아니 왜 진액이 고갈되어지는데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 숙지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세방에서 배웠듯은 맹문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줘야 되는데 아니 왜 개지탕에다가 왜 부자를 왜 집어넣는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탈양이 되면은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목격해서 보는 것은 진액이 고갈되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망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예, 맥이 미세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토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추위를 찬 것을 싫어하고 몸을 움츠려는 거, 그리고 사지 골랭한 것은 망향의 증상이면서 이것은 복음의 반응이다. 예. 진무탕 같은 이런 경우는 마땅히 따뜻하게 해야 되니 진무탕이라든가 사약탕으로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다. 예. 뭐 위험하다고 뭐 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런 환자들이 말기에 어떤 병이 극한 사람들이 한의원에 올리는 만무하지만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예후가 어떤 식으로 소음병에서 마지막에 망향증, 탈진행 망향으로 빠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후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만약의 경우 그 치료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하지 아니해서 5, 6일이 경과하게 돼서 망향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뭐뭐 하면 이르게 되면 만약이란 뜻의 이 현토는 뭐뭐 하게 되면 가정법이죠. 이 현상에 대해서 정몽모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의정공감에서 제가 발주했습니다. 앞조문에서는 토하고 싶다가 이제는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앞조문에서는 번열이 없다가 이제는 번조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세가 계속해서 더 악화됐다는 거죠. 이랬던 게 이랬다가 옛날에 이랬던 게 이랬다가 자 앞에서는 눕기를 좋아했다가 이제는 눕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라고 하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 말이 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어져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한 것들이죠. 자,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제 그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조문입니다. 그래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의정공감이라든가 여기서 비교적 이 조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 단서가 있는 것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공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결국은 양기가 고갈되어진다. 양망에 빠지게 되는 어떠한 그 상황, 전조 단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뭐 독성 물질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위험하면 위험한 약일수록 그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저도 여러분 부자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부자, 석고, 대왕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자꾸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제재하는 약으로 제 후배가 그러는데 이 부자를 쓰게 되면은 간 세포가 많이 조금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의 논문에 의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워낙 부자는 필요하러 한 경우가 많죠. 신경통이라든가 양기가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는 쓸 수 있는 그래도 거의 약이죠. 한약재 중에서. 뭐 그렇게 이 부자재까지 쓰지 않으려면은 일반적으로 편하고 순한 약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 도달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의 그 지금 한의학의 역할이 과연 그런 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제 얼마 전에 이제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갈수록 너무 좁혀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의사들 가운데 그런 대로 조금
괜찮은 분들은 대체 어떤 그 특화된 어떤 전문 분야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런 대로 그 한의원을 이렇게 꾸려나간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런 약들을 고방에서 쓰여진 약들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참 앞으로 우리 한의학에 갈수록 그 시장이 위축되어지는구나. 이건 뭐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참 이런 조문을 보면은 저도 심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